임상에 지쳐 있고 이제 공부에 지쳐 있는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제가 한마디 딱 한다면 이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유행했던 드라마의 명대사 중에 하나인데 미안해 너 간호사 있다.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에서 정신간호학 가르치고 있는 외래 교수 한동수라고 합니다. 저는 인제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했고요.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에서 4년 정도 정신과 안전병동에서 임상 경력을 갖추고 현재는 외래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운대 백병원의 정신과 안전병동에서 4년 정도 이제 임상 경력을 갖추었는데요. 사실 이제 처음에 제가 정신과 실습을 할 때 너무 재밌게 실습을 해서 정신과 병동에 지원하게 됐어요. 해운대 백병원에는 제가 처음 들어갈 때 정신과 병동이 오픈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과 병동이 아니면 그냥 병원을 그만두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간호부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정신과의 안전병동에 처음에 세팅하는 멤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병동에서 정신과 환자들하고 즐겁게 임상을 4년 정도 보냈습니다. 정신과의 매력을 느끼게 된 이유는 환자에 대한 어떤 케어나 치료에서 좀 주도성을 간호사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제게 조금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보통 타 부서는 정확한 이제 뭐 검사나 진단을 통해서 내려진 진단에 따른 치료가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정신과는 사람의 정신을 보고 진단을 한 거기 때문에 다양한 의료진들이 가지는 정보를 가지고 케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환자가 밖에서 겪었을 때 망상이나 환청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이 분명히 거절적인 어떤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하냐?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지는 누구와 라포를 형성했느냐에 따라 중요하겠죠. 의사나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임상심리사들 중에 가장 라포를 많이 형성한 사람이 아무래도 환자의 증상을 사정하고 주도를 할 수 있는 역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신과에 이런 성격인데 조금 좀 잘 어울릴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정신과 간호사에게 필요한 자질 한 2가지 정도를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공감이나 이런 거는 당연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다이나믹한 거를 즐기는 친구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갈 때 계획을 짜는 친구들이 있고 계획을 짜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계획을 짜는 친구들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정신과가 딱 그래요. 정신과가 출근해서 매일 똑같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정신과 환자가 예를 들면 막 문다든지 폭력적으로 변한다든지 똥을 던진다든지 이러한 다이나믹한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정신과에 지원하면 많이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번째는 침착성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임상에 있을 때 나이트 근무를 할 때였는데 20대 여성분이 밤에 이불을 이렇게 싸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했더니 무한 도전! 이렇게 했는데 알몸인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남자인데 저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놀래는 표정이나 이런 거가 환자한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왜냐면 정신과 간호사는 본인이 치료적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추우시겠어요. 일단은 이불 덮으시고 잠이 안 오시면 제가 뭐 처방을 받아드리겠다 하고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저는 이제 스테이션 들어서 와 씨 뭐야 놀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정신과 환자는 앞에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특별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얼굴의 어떤 포커페이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신과의 간호학과 교수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실습을 가르치다 보거나 실습을 하는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사실 정신과 자체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간호학과 다닐 때 그랬지만 아무래도 이제 배우는 게 질환 중심이다 보니까 뭐 스키조프레니아는 이렇다, 바이폴라는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호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가 포커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에서 정신과 간호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부분이 조금 장점이 되고 힘든 거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정신과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역할까지 하게 되면 이 정신과에 지원하는 간호사들도 많아지고 또 정신과에 매력을 느끼는 친구들도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과에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신과에 와서 매일 힘들어하는 것보다 정신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정신과에서 즐겁게 간호사로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큰 포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신간호학 교수가 되는 방법을 속성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 4가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임상 경력. 임상 경력이 최근에는 임용을 할 때 2년에서 3년 정도를 요구를 하고요. 두 번째는 학위, 석사, 박사까지 해서 졸업을 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교육 경력, 석박사를 하면서 이제 강의를 하는 것을 말하고요. 연구 경력, 연구 경력은 내가 연구를 했던 논문을 써서 그거를 학회 같은 데 이제 퍼블리시라고 하죠. 이제 학회를 게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4가지가 충족이 되면 대학 교수로서 대학교에 원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면 학사를 졸업을 하시고 그 부서에서 임상 경력을 3년 정도 하신 다음에 석사에 들어가셔서 졸업을 하시고 박사로 들어가셔서 졸업을 하시고 그럼 한 5년 정도가 지났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논문도 쓰시고요. 그리고 시간 강사나 강사를 하면서 교육 경력을 쌓으시고 그렇게 해서 도합 대충 7년에서 한 10년 정도 경력을 쌓아가서 가시면 이제 대학교에 원서를 넣어서 면접 보시고 합격하면 대학 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듣기엔 너무 쉽죠? 정신과 간호사로서 딸 수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하는 자격증이 크게 이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전문간호사, 두 번째는 정신건강간호사 2급이 있습니다. 정신건강간호사는 예전에는 정신보건간호사라고 불렸는데 최근에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정신전문간호사를 따려면 석사 과정을 정신전문간호사 과정으로 하면 정신전문간호사를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임상 3년과 정신전문간호사 과정을 석사로 하게 되면 시험을 칠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2차를 시험을 치고 나면 최종 합격이 나옵니다. 여기부터 메리트는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증을 따면 정신건강간호사 2급을 줍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길 텐데요. 정신건강간호사는 그럼 따로 딸 수는 없는 건가? 정신건강간호사를 따는 과정은 1년 과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중에 어떤 걸 딸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각자 하는 역할은 다른데 임상에는 정신전문간호사를 주로 쓰고요. 지역사회에서는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증이 주로 활용됩니다. 정신전문간호사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정신전문간호사가 특별히 하는 일은 사실 이제 좀 더 정신간호학에서 깊은 부분을 관여를 해서 뭐 연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도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저희 나라에서는 전문간호사 과정 자체가 법적으로 어떤 역할을 임상에서 실무에서 딱 정해져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간호사회에서 법제를 발의해서 전문 간호사의 역할을 규명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딸 수는 있지만 특별히 임상 실무에서 그 자격증을 갖추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신건강간호사는 지역사회 보건소라든지 아니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에서 이제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과 환자들이나 또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우울증 교육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산남자간호연합회의 회장으로 이제 간호사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향후에는 이제 간호사로 살아남는다는 게 신규 간호사 그리고 이제 경력직 간호사 그리고 수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간호학생들까지 해서 다 함께 간호사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간호학생이나 신규 간호사나 많은 간호사분들께 제공을 하고 그래서 좀 더 간호사라는 이름 아래에서 꼭 임상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직종에 있는 간호직에 있는 직업군에 계신 분들도 계속해서 간호사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에 지쳐 있고 이제 공부에 지쳐 있는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제가 한마디 딱 한다면 이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유행했던 드라마의 명대사 중에 하나인데 미안해 너 간호사 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정신과를 전공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3교대를 하고 바쁘게 살다 보면 간호사 안에 자기가 있는 것처럼 느끼더라고요. 자기를 잃어버리는 느낌? 그냥 간호사가 다 나인 느낌을 가져서 지치고 그래서 그만두거나 이제 힘들어 하더라고요. 나라는 속 안에 그냥 간호사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간호사는 하나의 직업이고 이 간호사를 통해서 내가 꿈꾸고자 했던 것을 통해서 나를 계속해서 증명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간호사로서 뭔가 봉사나 어떤 사람을 케어하는 데서 보람을 느끼고 싶다면 간호사는 직업일 뿐이고 내가 케어를 해서 보람차게 이분이 치료가 돼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증명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조금 버틸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